자,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세 가지씩 묶은 영역 가나 다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걸 뭐라 불러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오케이. 족이라고 부르죠? 요게 족, 요게 족, 요게 족. 그 다음에 요걸 뭐라 불러요? 옆으로 부르는 거, 요거를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는 원자 핵이 있으면 핵 바깥에 있는 뭐예요? 껍질수가 주기였죠. 4주기다. 그러면 껍질이 4개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K는 1, L은 2, M은 3, N은 4 이런 식이었어요. 맞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게 주기였어요. 족은 제일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가 바로 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는 우리는 빼고 20개만 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보시면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세 가지씩 묶은 영역 가나 다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가나 다 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여 있는 것은 같은 족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가요? 예, 근데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가끔 얘 지금 여기 수소 있잖아요. 수소까지 포함하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수소를 빼고라고 얘기했어요. 수소를 빼고 여기가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세 개가 어때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는 같은 주기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껍질 수가 같은 거예요.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 수가.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었죠. 알칼리 금속이었고 할로젠 원소였어요. 이렇게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이렇게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게 가, 요게 다예요. 가하고 다예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자, 볼까요? A는 18쪽의 일주기예요. 혹시 외워져 있나요? 뭐예요? 헬륨. 오케이. B는 2주기 1쪽이에요. 뭔가요? 어떤 원소예요? 리튬. 오케이? C는 3주기 18쪽이에요. 헬륨, 네온, 아르곤이죠. 이게 아르곤. 됐죠? A는 헬륨이기 때문에 오케이? 금속이 아니에요. 리튬은 금속이었죠? 자,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가 금속이고요. 오른쪽 위가 비금속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A는 비금속이고 B는 금속, C는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A는 비금속 원소이다 맞고요. B의 원자가 전자수는 B는 1쪽이에요. 1쪽의 원자가 전자는 1이에요. 1. 2가 아니라 1이에요. 그래서 2가 아니라 1입니다. 1. 그래서 틀렸어요. 리튬의 원자가 전자는 제일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는 1개예요. C는 비활성 기체예요. 18쪽은. 할로젠 원소는 17쪽이 할로젠 원소예요.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17쪽이에요. 18쪽이 아니라.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A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볼게요. A와 B는 같은 족이에요. 다만 1쪽일 때는 뭐를 빼고라고 얘기했어요? 위에 수소가 있었죠? 수소를 빼고 2주기부터 이게 리튬이고요. 얘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요게 리튬이고 요게 나트륨이에요.
오케이? 써놓으면 아주 편해요. 17쪽의 2주기 17쪽이 뭔가요? 플로린이죠. 그 다음 이쪽은 네온이죠. 네온. 이렇게 써놓으면 아주 편합니다. 자, A와 B는 리튬,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A와 C는 전자 껍질 수가 같죠. 같은 이주기니까 A, C, D 모두 전자 껍질 수가 같죠. 됐나요? 오케이. C가 전자를 하나 잃으면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아니죠.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으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1번이에요. 아우 잘했어요. 안에 양성자가 11개 들었고요. 바깥에 전자도 11개예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예요. 18쪽 원소처럼 되려면, 네온처럼 되려면 1개를 버릴까요? 7개를 받을까요? 1개를 버려요. 1개를 버려요. 이렇게 1개를 버려요. 그러면 양성자는 11개고 전자가 10개니까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요. 이걸 Na 플러스 양이온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C는 플로린이에요.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9번이에요. 양성자가 9개고 바깥에 전자가 9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들었어요. 그런데 네온처럼 되려면 2개, 8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를 더 받을까요? 7개를? 예, 하나를 더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전자 하나가 들어와서. 그러면 양성자는 9개, 전자는 10개예요. 오케이? 전자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F- 음이온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C가 전자를 1개 잃으면이 아니라 C가 전자를 하나 얻으면 이라고 썼어야 돼요. 얻으면 D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했었어야 돼요. 4가지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낸 거래요. 칼륨은 1족이라 1개, 원자과 전자가. 마그네슘은 2족이라 2개. 산소는 16족이라 6개. 플루오린은 17족이라 7개예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칼륨과 플루오린은 같은 족이 아니에요. 얘는 1족이고요. 얘는 17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족이 아닙니다. 얘는 1족, 플로린은 17족이에요. 마그네슘은 산소와 반응하면 전자를 얻는다. 마그네슘은 금속이에요. 금속은 자 마그네슘 볼게요. 원자 번호가 혹시 몇 번인지 아나요? 12번이에요. 오, 너무 잘한다. 마그네슘은 12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가 12개예요. 그러면 전자도 12개예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예요?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러면 10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 2개예요. 그러면 제일 바깥 껍질이 8개가 돼야 되니까 6개를 받을까요? 2개를 버릴까요? 2개를 버리겠죠. 그래서 2개를 버려요. 그래서 전자 2개를 날리고 나면 이렇게 오케이? 양성자가 2개가 더 많아요. 양성자는 12개, 전자는 10개예요. 그러니까 Mg2+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산소와 반응하면 전자를 2개를 버려야 돼요. 잃는다요. 오케이? 잃는다요. 그러니까 땡. 됐죠?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사이에 전자쌍 2개를 공유한다는데 선생님 이건 뭐예요? 예,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 맛배기로 풀어드릴게요. 산소는 16족이에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2개예요. 오케이?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자, 산소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산소 분자는 O2예요. 이 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수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는 상온에서 이 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 한소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6개,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그런데 얘가 8개가 되고 싶어요. 그럼 2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산소가 이쪽 산소한테 야, 너 나 2개만 줄래? 그러면 나 8개 되는데 이래요. 그런데 이쪽 산소가 이쪽 산소한테 아 짜져 이씨 나도 2개 모질라 네가 날 주든지 혁술이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싸움을 멈추고 공유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아까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니까 총 12개였죠? 그럼 지금 전자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그대로잖아. 전자 개수는 총 12개인데 얘는 몇 개인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오른쪽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서로 2개씩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을 있는 전자를 18쪽 원소처럼 만든 거예요.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오케이? 미리 나왔어요.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사이에 전자 쌍둥이를 공유한다. 3번 맞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이따가 더 세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몇 개가 더 필요하죠? 2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2개를 공유해요. 이렇게요. 플루오린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죠? 7개 있어요. 몇 개가 더 필요하죠?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공유해요. 그림은 바닥 상태, 이게 뭔 말이에요? 바닥 상태가. 바닥 상태라는 뭐냐면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첫 번째 껍질, 맞죠? 주양자 수가 1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랬어요. 주양자 수가 2,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되는데 전자가 들어오면 이 아래 에너지가 낮은 맨 아래쪽 껍질부터 채워져요. 이렇게 하나, 둘, 첫 번째 껍질 2개 채워진다 그랬죠? 두 번째 껍질이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아래부터 채워지는 이 상태가 안정한 상태예요. 그럼 선생님 첫 번째부터 안 채워지고 이렇게 바깥에가 먼저 채워지는 경우도 있나?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들뜬 상태라 그래요. 근데 이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저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란 말은 그냥 우리가 배운 상태로 맨 첫 번째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진 상태이다 라고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 그 위로부터 채워지는 건 들뜬 상태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닥 상태, 안정한 상태 원자 AT의 원자과 전자 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잘 볼게요. A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3개예요. 그러니까 A는 주기가 3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수가 1이에요. 1. 맞죠? 그러니까 조개요. 1쪽이에요. 맞죠? 그러면 3주기 1쪽이면 뭔가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잘했어요. 됐죠? B 볼게요. B. B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1이고요. 원자과 전자도 1이에요. 뭐죠? 수소죠. 수소. C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아까 2주기고요. 6번이에요. 16쪽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6이니까. 뭐예요 이거? 산소죠? 맞아요? 2주기. D는 3주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3개에 족이 17쪽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7이니까 17이에요. 뭐예요? 염소죠, 염소. 이렇게. 됐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A, 나트륨과 B, 수소는 모두 금속 원소이다. 틀렸죠? 오케이? A는 나트륨은 금속이지만 B는 수소죠. 금속이 아니죠. 요 지문이 여기가 뭐 잘못되어 있네. 여기 니은 디귿인데. 오케이.
여기 질문이 잘못됐어요. 자, 니은이에요. C2예요. C2. O2예요. 맞죠? C가 산소니까 C2 분자에서 O2예요. O2 분자에서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한다. 좀 전에 풀었던 문제죠. D 원소는 염소예요. 오케이? 염소는 살균 표백장육에 이용된다는데, 예, 이거는 이제 학교 교과서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와요. 학교 프린트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염소 소독 들어봤나요? 우리 수돗물 있죠? 수돗물을 염소로 소독을 해요. 또 여러분들 수영장 가면은 뭔가 소독약 냄새 나죠? 그게 염소로 소독한 경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적혀 있고 4번에 보기가 니은 디귿인데 요게 잘못됐어요, 지금.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에요. 원소 A에 대한 설명이래요. 원자 번호가 3번이래요. 우리 바로 알죠?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kop질에 전자가 하나예요. 뭐예요, 이거? 리튬이죠? 은백색의 광택을 띠며 칼로 잘린다. 물은 금속이라는 뜻이고요. 산소와 물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관할 때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해야 된다 그랬어요. 휴대전화에 배터리를 사용할 때, 예, 휴대전화 배터리에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왔죠? 고3 시험에 나왔어요. 그것도 지구과학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우리 우습게 생각했다가 요 내용이에요. 휴대전화의 배터리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면 시험 보고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너희들 둘 다 이과 갈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과 가면 예, 거기서 어떻게 할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오케이. A는 리튬입니다. 실온에서 고체고요. 광택을 띠며 칼로 쉽게 자른다. 알칼리 금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빠르게 만든다. 알칼리 금속이에요. 금 아니에요. 금은 잘 반응 안 해요. 나중에 반응성을 대해서 2학기 때 배울 건데 그때 보면 금은 반응 잘 안 해요. 수소, 예, 고체 아니에요. 기체예요. 아르곤도 기체예요. 아이오딘은 기기에코, 고체는 고체인데 얘는 비금속이에요. 광택을 띠지 않아요. 같은 고체이긴 하지만. 오케이?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가 빠르게 반응하지도 않아요. 리튬 하나 있죠. 다음은 알칼리 금속 X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 및 결과예요. 알칼리 금속 X를 칼로 자르면 툭 잘려요. 물은 금속이라 그랬고요. 단면을 살펴보았더니 은백색의 광택이 딱 자르는 순간 은백색의 광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택이 곧 사라졌대요.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증류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오케이 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작은 조각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하면서 경련에 바바바바박 하면서 발생해요. 이때 발생하는 이 기체가 뭐라 그랬죠? 수소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수소예요. 수소인지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포집을 해서 모아서 불을 가져가면 뻥 하고 터진다 그랬어요. 왕창 모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자, 나의 시험관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니 붉은색으로 변했대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서 붉은색으로 변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염기성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잘하네요. 칼로 뚝 잘랐어요. 오케이, 칼로 뚝 잘랐더니 예, 잘렸어요. 물은 금속이죠, X는. 됐죠? 다의 수용액은 염기성이란 페노프탈레인 수용액을 붉게 변화시키는 건 염기성이라 그랬고요. X는 물과 공기와 쉽게 반응하므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에요. 리튬을 칼로 자라 단면의 변화를 관찰하면 처음에는 광택이 있다가 금방 광택이 사라진다 그랬고,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을 물이 들어있는 비크에 넣고 변화를 관찰하면 물에 떠요. 밀도가 작아서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뜨고 물과 반응해서 막 폭발적으로 막 바바바바박 반응한다 그랬어요. 나의 비커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2, 3방울 넣으면 붉은색이 띈다 그랬어요. 염기성이라 그랬어요. 리튬 대신 나트륨, 칼륨을 사용해도 과정이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어요.
자, 칼로 자른 단면이 금속이 모두 광택을 잃었고요. 금속은 물과 반응해 모두 수소기체를 발생했고요. 수소기체인지 어떻게 확인했죠? 불을 가져가면 펑! 하고 터진다 그랬어요. 수용액의 색은 모두 페노프탈린 수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가에서 리튬은 산소와 반응한다. 예, 단면을 잘랐어요. 단면 잘랐을 때 광택이 났었어요. 광택이 났다 광택이 꼭 사라졌어요. 누구하고 반응한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한 거죠. 공기는 이 공기예요, 공기. 공기는 질소와 산소, 아르곤 플러스 등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들었고. 오케이? 예, 그 중에서 산소와 반응,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화학식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리튬이 산소와 반응해서 Li2O가 되고 앞에 4 쓰고 여기에 2 썼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식이 이게 4예요. 맞죠? O2고요. 오케이? Li2O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산소와 반응하는 이 식 하나 했었고요. 또 하나가 알칼리 금속에서 물과 반응하는 식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물과 반응하는 식 한번 볼게요. 리튬이니까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LiOH가 되고 수소기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앞에 개수 맞추기 위해서 2를 썼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할 때 화학 반응식 이렇게 2개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기억은 여기 기억은 붉은색이 적절하다. 예, 붉은색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맞죠? 여기 수용액의 색은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떨어뜨린 그 수용액의 색은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은 공기나 물에 대해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 예, 공기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서 공기에 있는 산소에 대해서도 물에 대해서도 같은 성질을 갖는다 그랬어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이에요. 페노프탈린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쌀알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넣고 그러면 이 페노프탈린 수용액이 어떻게 변하죠?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나트륨이 물 위에 떠서 격렬하게 반응한다. 어떻게 돼요? 물 위에 떴다. 물보다 밀도가 작다. 격렬하게 반응한다. 반응성이 크다. 기체가 발생하고 그 기체는 수소고요. 붉은색으로,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자, 볼게요. 나트륨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나트륨은 물보다 밀도가 작죠? 나트륨이 물보다 밀도가 작죠? 물이 밀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물 위에 뜨는 거죠. 알아들었나요?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전자를 얻는다. 예. 이거 선생님 어려운데요. 나트륨이 전자를 잃는다, 얻는다. 예. 이거는 아주 뒤에 가서 산화 한원 할 때 배우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배운 정도로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었어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전자 하나를 버려서 나트륨 이온이 되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놈하고 반응하기 전에 전자를 하나 버려서 나트륨 이온이 된 상태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전자를 얻는다가 아니라 잃는다예요. 우리 하나 전자 하나 버려가지고 18쪽 원소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됐나요? 땡. 자, 기억 대신 칼륨을 넣어도 용액은 칼륨도 같은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리튬, 칼륨을 넣어도 용액의 색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실험이다. 물이든 시험관에 알칼리 금속 조각을 떨어뜨리고 발생하는 기체를 모은 후 수소기체죠. 성냥불을 대보면 펑 터지죠. 자, 또 실험 방법이에요. 자,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물을 형성한다. 이렇게 Na2O 이렇게 산소와 화합한 이 물질을 산화물이라 그래요. 산소와 화합한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Na2O 이게 화합물이에요.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맞고요.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 용액으로 변한다. 맞아요. 됐죠? 자, 이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요. 시험관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린다? 배운 적이 없네요. 금속 조각을 칼로 자른 후 단면의 변화를 관찰한다? 예. 자, 금속 조각을 칼로 자른 후 단면의 관찰을 변화하면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 그랬어요.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니은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기억 빼고 기억 들어간 거 다 빼면 답 4번이네 뭐. 이게 첫 번째 거예요. A에 들어가야 돼요. 시험관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2, 3방을 떨어뜨리고 색깔의 변화를 관찰하면 무슨 색으로 된다 그랬죠?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붉은색으로. 맞죠? 붉은색으로 변해요. 염기성 용액을 나타낸다. 오케이? 예, 그럼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안 배웠는데 할로젠 원소를 구분할 때 사용해요. 할로젠 원소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르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같은 거를 확인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뭐 염소 같은 경우는 흰색 앙금이 된다든지 연노란색 앙금이 된다든지 노란색 앙금이 된다든지 그런 앙금 같은 거 색깔로 이 할로젠 원소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질산은. 다음은 나트륨 조각과 염소 기체의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오케이. 어떤 액체 속에 보관되어 있던 나트륨 조각을 염소 기체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고요. 삼각 플라스크에 흰색의 고체 물질이 생성됐대요. 오케이. 자,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은 물이다. 어떤 액체에 나트륨 조각을 보관했는데 이 액체가 물인가요? 물과는 폭발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나트륨 조각은 어디에 보통 보관한다 그랬죠? 물이 아니라 석유 또는 액체 파라핀 같은 곳에 보관한다 그랬죠? 자, 니은이에요. 니은. 니은은 흰색 고체가 만들어진대요. 흰색 고체가 만들어지는데 나트륨 조각과 염소 기체가 반응해요. 그러면 나트륨은 NA라고 쓸 거고요. 염소는 Cl2라고 써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2 꼭 써야 돼요. 그러면 NaCl이 돼요. NaCl. 혹시 이거 뭔지 아나요? 뒤에부터 읽어요. 오늘 이제 배우게 돼요. 염화나트륨이에요. 오케이? 염화나트륨이고 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2 쓸게요. 이렇게. 소금이에요. 소금. 염화나트륨. 그래서 니은은 염화나트륨이다. 맞아요. 소금이에요. 이거 뒤에서부터 염화나트륨이라고 읽어요. 나트륨과 반응한 염소는 음이온이 된다. 자, 나트륨과 반응한 염소예요. 염소. 나트륨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자번호가 11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니까 8개가 되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요. 그래서 양이온인 Na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염소는 원자번호가 17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예요. 그럼 제일 바깥 껍질의 전자를 8개를 만들고 싶어서 하나를 받아요. 그러면 양성자는 17개인데 전자는 18개예요. 전자가 더 많아요. Cl 마이너스. 됐죠? 나트륨과 반응한 염소는 음이온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다음은 원소 카드와 주기율표에 원소 카드를 배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씨는 각각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에 해당된다.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원소 카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자, 볼게요. 연한 노란색 기체래요. 무색 기체래요. 여기 2주기 1족인 리튬 밑에 들어갈 이 니은은 같은 리튬하고 같은 족이니까 이거 나트륨이죠? 3족이니까. 나트륨은 은백색의 고체고 전기전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 은백색의 고체고 전기전도성이 있고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C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 한번 볼게요. 무색기체이고 전기전도성이 없고 반응성이 거의 없대요. 반응하지 않는데요, 거의. 여기 지금 17쪽 원소 이 기억은 할로젠 원소고, 할로젠 원소는 금속과 잘 반응해요. 근데 반응성이 거의 없대요. 근데 18쪽에 내용 볼게요. 무색기체고 전기전도성이 없고 반응성이 없대요. 얘 B가 여기 들어야 되죠? 성질이 같죠? 같은 18쪽이라서. 그러고 나면 기억에 A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연 노란색의 기체예요. 오케이? 플로린이죠, 플로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었어요. 색깔 기억나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다망이 옅은 노란색. 황록, 황색인데 녹색 살짝 끼어 있는 거. 오케이? 자, 젓갈색, 갈색이니까 밤색. 오케이? 그 다음에 흑자, 보라색인데 어두운 보라색. 그러니까 다망색이죠, 다망색. 노란색이에요, 다망색. 노란색인데 옅은 노란색. 자, 연한 노란색 기체고 전기전도성 없고 대부분 원소와 반응해요. A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A, 니은은 C, 디귿은 B니까 답이 2번이에요.